이 리얼미터 비례정당 투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국민의힘에 또 비상이 걸린 것을 보시면 2주 전만 해도 민주당의 공천 파장으로 또 한동훈 효과로 지지율이 유지 상승 곡선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얼미터입니다. 제22대 비례대표 정당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봤더니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6.8%가 나와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윤석열 대 조국의 구도가 점점 강해진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조국의 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조국 전 장관 또는 조국 혁신당의 출연 및 등판이 아마도 이제 여권에서 생각했을 때는 제법 이것은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뭐 중도층 등의 이제 불신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판단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층들이 대거 이제 여당 지지로 이제 선회할 것이고 그러면 캠페인이 훨씬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마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지금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이제 정권 심판론 우리가 선거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이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견제하는 선거입니까? 아니면 뭐 국정 안정이 더 중요한 선거입니까?라고 질문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 기류도 사실은 두 자릿수 이상 원래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떤 최근에 한 2주 전, 3주 전 조사 같으면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권 심판 기류가 위축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출연하면서 매우 선명한 정권에 대한 이제 그 공세, 이 메시지를 매우 선명하게 하고 하면서 정권 심판 막혀있던 정권 심판 기류가 다시 활성화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이게 사실은 더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조국혁신당 지금 비례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사실 민주당도 지금 매우 당혹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마도 맞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26.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놀라운 맞아요. 숫자고요.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고 네. 많은 이제 지금의 최고점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더하면은 44.8%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조국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에 반대하는 예.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을 찍기가 좀 그렇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조국 대표가 직접 할 정도로 근데 이 얘기에서 방점은 윤석열 반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반대하는 구도를 살려냈다는 측면이고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 있겠지만 가장 성공한 캠페인이 아마 지민비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를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선거에서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은 다 3% 안에 5% 안에 박빙 선거인데 여기서 가장 관건은 투표율이거든요. 투표율은 사실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 찍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투표 열망을 살려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유효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캠페인 전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권 성향층과 보수 성향층의 이제 선거 투표의 행태를 보게 되면 투표 참여를 보게 되면 보수 성향층은 어쨌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제 어떠한 선거 상황이라 하더라도 투표 참여도가 매우 이제 일정하고 일관되게 높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진보 성향층들은 투표 이번 선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또는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세력 진영이 질 것 같다라고 하면 투표 불참하는 기류가 이제 강해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진보 진영이 참패했던 선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투표율 자체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비상식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가령 이제 지난해 지방선거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 네. 그때도 원래 지방선거 최근에는 다 60% 넘는 거예요. 근데 50%간 넘기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10%는 어디 간 것이냐? 불참한 거죠. 예. 옛날에 이제 2007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정동영 후보랑 붙었을 때, 그때 대선 투표율도 이제 아주 형편없었고, 네. 그 바로 뒤이어서 이제 2008년 4월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 총선 투표율도 아주 현저히 낮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죠.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뭐 영향을 주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일정 부분 이제
이게 맞긴 한데 예. 그런 경향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명제가 완벽하게 참으로 증명되려고 한다면 투표율이 현저히 낮았을 때 진보 정당이 이기는 사례가 있어야지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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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투표율이 매우 높았는데 막 박근혜 후보 당선 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깨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직 안 깨진 거죠. 왜냐하면 낮았는데 이긴 적은 없어요.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이. 그러니까 예. 여전히 그것은 매우 이제 유효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진보 성향치 이번 선거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선택지가. 그래서 네. 오히려 더 결집이 되고 있다. 예. 그 민주당은 그렇군요. 이게 뭐 지역구에서 자기를 찍을 테니까 예. 또 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유의미한 숫자의 지지율이 나오려면 대안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조국 지금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새로운미래라든지 숫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같은데 조국 혁신당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보다 더 강한 개혁을 우리가 하겠다, 더 선명한 이슈를 주도하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에서 그동안 민주당한테 마땅치 않았던 유권자들을 이제 말하자면 공략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 앞두고 왜 제3지대가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됐습니까? 중도가 두꺼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에 반대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저기가 말하자면 뭔가 대안인가? 근데 이거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안철수 그 대표 시절에 국민의당이 그랬지만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없기 때문에 네. 제3지대가 어려운데 여기는 이름 자체가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쨌든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 굉장히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성과를 지금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특히 서울 지역 지지도를 한번 차이를 보면요. 한국갤럽에서는 민주당이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수혜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하는 곳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10% 이상 뒤지다가 오차범위 내로 지금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 보시죠. 오히려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금 조사 리얼미터 조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분을 보시면 서울 보면은 이제 예. 거기 더불어민주당 40.8%가 전체 정당 지지율이고 그 바로 아래줄에 보면 39.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00명 조사에서 서울 지역에서 응답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39%. 근데 국민의힘은 37.9 아래 31.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조사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흐름은 인천, 경기, 그러니까 경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월등한 우세인 흐름들이 그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높은 흐름이 매우 오랫동안 이제 유지되어 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 지금 한두 주 흐름에서 변화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우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국이 1000명이니까 사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뭐 180명, 한 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본 오차는 훨씬 더 커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 조사들에서 이런 흐름이 보인다는 점. 그럼 그걸 하나의 조사로 보면 샘플이 커지니까 일단 이 흐름들은 확연하게 좀 보이는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실제 이제 그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의 이제 개별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뭐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흐름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긍정도도 내려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하고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답과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지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정부 지원론 40%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49%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님 네. 이게 양당의 다 결집이 지금 됐고 네. 부동층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부동층 이제 많이 지금 이 프레임에 관한 시각에서 이제 응답하지 않는 분은 11%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매우 줄어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자동답 조사에서는 만약에 10% 넘으면은 뭐 제법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좀 표집이 되는 사람 면접원 조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대개 이런 경우는 15% 이상 네. 있는 게 맞는데 지금 10% 초반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유권자들도 뭔가 이제 의견을 이제 갖게 되는 흐름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래 한국갤럽에서 이제 이렇게도 이제 묻고 네. 원래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국정안정론, 옛날에는 국정안정론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부 지원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게 좋다. 이제 이거가 하나예요. 거기 호응하는 사람들. 이 조사를 왜 하냐 하면 정당 지지율인데 이 조사를 왜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지 정당은 그 정당 정말 배타적 지지를 하는 것인데 내가 이제 그 정당에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최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에서 득표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더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제 네. 그리고 정부 지원론이 있고 이제 정권 심판 또는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게 좋다. 두 가지를 묻는데 한국갤럽에서는 최근에 이제 세 가지를 묻기도 했어요. 양당을 심판하거나 정치 변화를 위해서 제3지대의 정당들이 많이 후보들이 당선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3지대 정당들이 좀 뭐랄까 미흡한 상황, 부실한 네. 상황이 이어지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왔는데 그것도 제3지대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다른 정당들은 양당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정권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프레임이 의미가 없어서 지금 아마 두 가지를 다시 이제 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0% 가까이 9%포인트 이제 그래서 심판 견제 기류가 이제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